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은 온종일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 지하철에서도 거리에서도 혹은 잠들면서도 스마트폰이 쏟아내는 정보의 바다를 헤엄치느라 익사하기 직전이다. 이쯤 되면 헷갈리기 시작한다. 사람이 스마트폰을 쓰는 건지 스마트폰이 사람을 부리고 있는 건지, 혹은 사람이 정보를 검색하는 건지 정보가 사람을 서치하는 건지, 정보와 욕망의 혼연일체.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거든요. 정보를 계속 검색하는 거는 사실은 욕망의 표출이에요. 정보와 욕망이 혼연일체된 것, 이게 스마트폰이다 라고 이제 고미숙 작가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언컨대 어떤 독재자도 어떤 자본가도 감히 이런 수준의 세뇌를 시도하지는 못했다. 사람들은 이제 자기에게 유용한 정보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검색을 하기 위해 유용성을 만들어낸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왜? 달리 할 일이 없으니까. 너무나 스투피드한 일상. 그럼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상중하가 각계 약진한다. 따로 논다는 거예요. 머리 따로, 몸통 따로, 발바닥 따로. 세상은 점점 가까워진다는데 내 몸의 기관들은 자꾸만 멀어져 간다. 이건 명백히 반생명적이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아기들이다. 아기들은 양기 덩어리다.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외부와의 소통을 맹렬하게 시도하는 것. 이것이 양기의 특성이다. 양기가 생명이죠. 그래서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기들한테 스마트폰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빛의 명멸을 탐닉하느라 주변의 모든 것에 무관심해진다. 스마트폰이 양기를 몽땅 빨아들였기 때문이다. 이건 혁신이 아니라 중독이다. 생명이 원하는 건 오직 순환과 운동뿐이다. 세상만사 그렇듯이 결국 공짜는 없다. 자본주의가 피와 사륙으로 얼룩진 원시적 축적을 통해 탄생했듯이 디지털 혁명 또한 몸의 소외와 생명력의 박탈이라는 가혹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제 와서 거꾸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이 반생명적 흐름을 넋놓고 따라간다는 건 실로 스투피드한 짓이다. 적어도 끊임없이 혁신을 외쳐대는 스마트폰의 진군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바보야, 문제는 몸이야. 멋있어요. 고미숙 작가님 멋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몸이다. 이 편리한 IT, 제가 원래 저도 스마트폰으로 지금 이것도 찍고 있고 스마트폰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세상을 많이 열어줬어요. 근데 게임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 옛날 저 대학교 때니까 한 20년 전 이때부터 이렇게 멍하니 모니터 앞에서 몇 시간씩 그러고 있는 모습이 저는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게임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또한 에고죠. 제가 만들어낸 틀이고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데 저는 어쨌든 그렇게 멍하게 그런 걸 하는 게 참 싫더라고요. 그 기분이 좀 내가 죽는 느낌, 내가 숙주가 되는 느낌, 멍청해지는 느낌이라서 싫었던 것 같아요. 지금 고미숙 작가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 자본주의가 이게 영국의 산업화 혁명으로 인해서 생겨났을 때 엄청난 장점, 지금도 우리가 자본주의인 것처럼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듯이 이 발음 보소 디지털 혁명, 이 IT 세대들이 너무 반생명적으로 몸을 희생해 가면서 생명력이 박탈당해 가면서 이렇게 IT 세상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그 장점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 다시 태화하자, 역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잘 알아차려서 자신의 중심을 잘 잡아서 자기 몸을 바라보라고. 그것만이 너의 생명력이 줄지 않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보라색 문장을 읽어보면 이제 제가 쓴 건데요. 이제 문제는 몸이다 라는 이 멋진 화두를 던진 고미숙 작가의 견해는 이 시대의 건강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건강과 지혜, 인문학, 의역학을 만나다 라는 챕터로 이어집니다. 건강은 삶에 대한 통찰로 이어지지 않으면 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건강과 삶에 대한 지혜는 분리할 수 없다라고 역설합니다. 살펴보면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은 병을 지혜의 결핍으로 정의한다. 동의보감은 말할 나위도 없다. 동의보감의 의학적인 비전인 양생술은 원칙적으로 유불도 3교 회통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 수행의 핵심은 비움이다. 무지와 탐착, 그러니까 욕심, 탐, 착, 애착, 집착 하는 것이야말로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생술이란 무지로부터의 자유, 곧 내 안에 있는 지혜를 일깨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지혜의 핵심은 소통이다. 소통하지 않는 삶은 그 자체로 병이다. 그래서 몸에 대한 탐구는 당연히 이웃과 사회, 혹은 자연과 우주에 대한 탐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하여 의학과 역학은 하나다. 그래서 의역학이다. 의역학이 21세기적 비전과 마주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물론 이 오래된 지혜는 지금 여기에 맞게 변주되어야 한다. 그래서 인문학과의 접속이 절실하다. 고전의 원대한 비전과 인문학의 현장성을 대각선으로 잇는 암, 그것이 곧 인문의역학의 세계다. 이 매트릭스에선 모두가 자기 몸의 탐구자가 된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예요. 자기 몸의 탐구자. 아는 만큼 자유롭고 아는 만큼 살아낸다. 고로 암과 자유, 건강과 지혜는 하나다. 이거에 대해 해석한 이 보라색 문장을 읽으면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앞에서도 아유르베다에서 인도 전통의학이죠. 병의 원인은 지혜의 결핍이다. 즉 무지다. 그게 이제 지식이 없고 정보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자기가 못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IT라던가 아니면 밖을 바라보는 프라티아하라가 되지 않아서 자꾸 남을 봐요. 남을 부러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선망하고 하면 자기 몸의 탐구자가 되지 못하면서 자기 몸과 분리됩니다. 자기 몸과 멀어져요. 화해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내 몸인데 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병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정적으로 또 장애가 오냐면 내가 내 몸을 잘 모르고 얘가 왜 아픈지 어쩔 때 아픈 건지 무엇 때문에 아픈 건지 모르게 우발적으로 자꾸 병이 생겨나면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게 예전에는 노화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맞았는데 이제는 그 내 몸과 나의 감각, 나의 알아차림이 멀어지면서 내 몸과 내가 분리되고 소통이 끊어지고 대화하지 않으면 그런 상태가 젊은이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없이 우발적으로 병이 막 일어나니까 다들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두려워지면서 작아져요. 감정이, 자기 자아가. 그래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서 노화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에 퇴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몸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고미숙 작가도 우려하고 있고 해결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건강과 지혜를 하나로 보고 내가 그 무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내 몸을 알아차리는 지혜를 얻지 못하면 건강이란 있을 수 없다. 그 이야기가 너무 와닿아서 요가 철학에서 인도 철학에서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너무 와닿아서 실어봤고요. 그거에 대한 저의 해석, 그 보라색 문장을 읽어보면 이 두 작가의 글은 앞에 배철영 교수님과 지금 말하는 고미숙 작가님이요. 다분히 인도 철학적이다. 이와 관련한 인도 철학을 이야기해보자.
인도에서 삶의 모든 고통의 원인을 무지로 봅니다. 무명, 알미 없는 상태로 봐요. 그리고 나아가 무지로부터의 자유, 내 안의 지혜를 일깨우는 것을 요가 철학에서 해탈이라고 말해요. 안타깝게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세상의 그 많은 어떤 교육이나 배움, 정보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세상에서 배우는 정보나 지식은 모두 밖을 향한 지식과 정보들입니다. 자기 몸에 대해, 자기 몸을 알아차리는 감각에 대해 그 감각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고 있죠. 우리는 배우고 있죠. 바로 요가원에서 요가 수련을 하면서 학교나 세상의 어떤 교육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이 많은 것들을 스스로 터득해 갑니다. 그게 너무 진짜 소중한 경험이었고, 저도 제 몸에 아토피라던가 천식이라던가 나중에는 이제 망막 박리로 인해서 오른쪽 눈을 실명하고 뭐 이런 많은 병들이 20대에 한꺼번에 왔는데, 그때의 시기, 그때 저의 몸과 마음, 감정의 상태와 지금을 보면 지금 40대가 됐으니까 그때보다 더 건강하다, 그때보다 더 젊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느끼는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훨씬 더 건강한 상태입니다. 항상 알아차리려고 하고 있고,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밖을 향하지 않고 안을 보려고 하고 있고, 그것만으로 저는 활력이 달라졌어요. 겉으로 보기에 이제 요가 지도자 교육을 할 때 우리 제자들한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아직도 나는 밖에 나가면 동네 병든 아줌마다. 그러나 혈색도 안 좋고 워낙 오랫동안 아토피 피부병을 앓았기 때문에 피부가 좀 흉하고 그냥 간지럽지 않고 염증이나 진물이 나지 않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피부가 붙어있는 상태로 항상 찢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인 것이 나에게는 정말 건강한 상태다. 내 스스로 건강한 상태라고 느끼는 것이 건강한 상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다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답답하다. 이때 정보는 내 안을 알아차리는 나의 느낌이나 감각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정보예요. 그게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답답해요. 세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자체의 원리와 에너지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희노애락, 춘하, 추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연의 섭리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모든 정보는 사실인 거지 진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진실, 진리, 참된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느끼고 나를 알아차리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그것이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담겨있는 원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곧 소우주이므로 대우주인 이 세상의 원리도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통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정복한 자가 세상을 정복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자신의 몸부터, 자신의 삶부터, 자신의 사고와 감정, 습관부터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가 수행의 중요한 기제가 바로 프라티야하라입니다. 요가 수행의 프라티야하라에 대해 요가와 아유르베다 자기 치유와 참나 실현이라는 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